한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체온 변화의 폭은 비교적 좁습니다. 옆구리 아래의 체온이 35도 이하로 내려가면 완벽한 저체온, 42도보다 높으면 몸은 단백질에게 좋은 난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급격한 온도 변화에 장시간 견딜 수 없는데요. 인간의 생리 기능의 대부분은 이 체온 조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열이라는 것이 아마 우리 인생에서 처음 겪게 되는 질병의 증상일 텐데요. 바로 이것이 병원체에 대해 면역 시스템이 일으키는 반응입니다. 이렇듯 생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불리한 체내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토픽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진화의 길을 골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이심방 이심실의 심장과 시상하부의 체온 조절 중추가 발달하지 않았다면, 예를 들면 포유류가 아니고 적성 외계 음모론에 등장하는 레프티리안 같은 인간형 파충류가 되었다면? 함께 상상해보는 것 어떠세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느린 기분이야. 냉혈동물인 전문용어로 변온동물이라 불리며 온혈동물 또는 항온동물과 대비되는 존재입니다. 변온동물은 일정한 체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신진대사의 속도는 주위 환경에 좌우되는데요. 덕분에 인간과 달리 크게 체온이 변화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변온동물에는 개방순환계를 가진 모든 동물과 어류, 파충류, 양서류 같은 고등동물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포유류의 냉혈동물 중에는 이를테면 벌거숭이 두더지 쥐와 스페인의 발레아레스 제도에 살던 지금은 멸종된 염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냉혈동물로 진화하였다면 기온에 따라 신진대사와 신경활동 속도가 달라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을 겁니다. 기온이 높을수록 대사는 활발해집니다. 그러니 업무 효율을 올리기 위해 히터를 주변에 2~3대 더 둬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꽤나 쾌적할 것 같죠? 반대로 몸이 식으면 움직임이 둔해지고 기온이 더 많이 떨어지면 동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아열대보다 위도가 높은 기후대에는 살 수가 없겠죠. 어쨌든 겨울에 계속 자는 것은 위험한 데다가 생산적이지도 않을 테니까요. 최소한 불의 사용이 시작되고 위도가 높은 지역으로 좀 더 편하게 이주할 수 있는 시대를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춥다라는 말은 느리다나 느긋하다, 천천히와 같은 의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추우면 사고 속도와 작업 능률이 저하되고 기분 좋게 몸이 이완됩니다. 그러니 직장은 보다 따뜻하게, 휴게실은 가급적 시원해야 합니다. 한편 살을 빼고 싶은 사람이라면 옷을 껴입고 운동하면 좋습니다. 분명 예술 세계에서도 온도의 교향곡이 콘서트 조명 같은 부수적 효과로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홀에서는 화려한 선율에 맞춰 따뜻한 바람이, 조용한 멜로디일 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겠죠? 내 뇌를 데워주세요. 날지도 못하는데 깃털은 왜 필요하나? 그런데 그런 콘서트홀, 다이어트, 직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진화가 필요합니다. 뇌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은 에너지의 최대 40%까지 소비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냉혈동물은 온혈동물처럼 신진대사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창출할 수 없습니다. 냉혈동물의 에너지는 하늘을 날거나 오래 달리는 등 활동량이 많은 신체 활동이나 뇌의 기능을 유지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죠. 뱀과 도마뱀 등의 파충류는 사냥을 할 때 몸을 굽히고 수풀에 숨어서 기다립니다. 사냥감을 오랫동안 쫓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이니 변온동물의 에너지 소비는 매우 적은 편이죠. 사람이 만약 파충류였다면 하루에 3장의 양상추만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사 속도는 20분의 1에서 30분의 1이었겠죠. 하지만 지능은 가질 수 없습니다.
생체 내 반응의 변동폭이 큰 생물에게 피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매우 복잡한 구조의 게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기온에 따라 다양한 프로세스를 전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유전자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변온동물의 유전 코드는 복잡한 것을 넘어서 까마득하게 무거워집니다. 이는 곧 염색체 이상이나 선천성 질환도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자연계에서 많은 생물이 기상천외한 조합의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어서 큰 뇌가 움직일 수 있는 체온까지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연이 주는 혜택의 깊이와 창조적인 진화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나태형 항온 동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동물은 변온 동물의 일종이면서 오랫동안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몸을 데울 수 있습니다. 예시로 악어도 이에 해당합니다. 다리미는 크고 무거울수록 온도가 서서히 낮아지죠? 동물의 세계에서도 이 원리가 잘 들어맞습니다. 큰 무거운 몸을 태양광선에 데우기만 해도 일정 시간 필요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피부 노출 면적을 줄이고 방열을 줄이는 것. 이 길을 택한다면 인간은 거북이들과 같은 옷을 입은 생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남자아이였다면 해골 문양을, 여자아이라면 꽃 문양을 옷에 칠하고 있었겠죠. 페인트를 칠하지 않은 껍질로 남 앞에 나서는 것은 마치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것만큼 용인되지 않는 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등껍질 대신 깃털이라는 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발굴된 파충류의 상당수가 날지 못하는 것도 포함해 깃털로 덮였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깨끗하고 탐스럽게 달린 깃털 이불만 있으면 여러분의 대사활동은 이제 안심이에요. 마지막 수단으로는 간단하게 단순히 온도 변화가 적은 지하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들에게 맞는 안락한 집을 서둘러 지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흰개미들이 개미 무덤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닐까요? 흰개미는 열을 최대로 모으기 위해 항상 북동쪽을 향하도록 집을 짓습니다. 지성을 유지하는 수준까지 뇌를 발달시킨 우리의 대략적인 외관을 상상해보세요. 커다란 머리를 가진 깃털에 뒤덮이거나 등딱지를 가진 생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토이스토리의 리틀 그린맨과 닌자 거북, 공작새를 전부 갖다 붙인 모양새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실제 이런 식의 단순한 가정의 이야기라면 에너지 출력을 최대로 놓고 천부적으로 느린 신진대사를 고속화하여 뇌의 활동을 적당하게 유지한다 라는 모습의 냉혈 동물을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지구가 아니라 어딘가 기온 변화가 적은 온화한 기후대의 별에 산다면 그 생물은 좀 더 이득을 볼지도 모르겠네요. 그럼에도 냉혈 동물의 길을 택하는 것의 대가는 너무 가혹합니다. 옷을 입게 되면 몸은 무거워지며 이동성은 저하됩니다. 깃털이 있으면 포식동물이 멀리서도 찾을 수 있죠. 뛰어서 달아날 수도 없습니다. 열심히 모은 에너지는 뇌에 스위치가 들어와서 절망적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이미 바닥을 드러냈을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냉혈동물이었다면 하고 공상해보는 것도 재미있지만 결국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편이 훨씬 간단한 것 같네요. 우리 선조들이 최초의 포유동물 시절 항온동물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것에 감사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릴게요. 가까운 시일 내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